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가 다음 달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김포시가 추진 중인 서울 편입을 비롯해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과 인하대 병원 유치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약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김포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 통합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울 통합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 중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에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발의되는가 하면 김포 지역 여당 후보들이 서울 통합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김포 지역 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데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취재 결과 김포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시 집행부에 서울 통합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와 실제 통합 가능성 등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2월 인하대병원 유치 지원과 관련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40일간 사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시의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행감을 통해 조사 특위 지적사항 개선 여부와 인하대병원 유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행감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과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쳤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다음에 불법 부당한 행정 사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에는 오는 24일까지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확정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17일 노후계획 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22일 열리는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 도시 논의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부천 중동역 동측과 서측, 인천 동암역 남측 등 역세권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3곳은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가 됐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전국 16곳에 23,400호 규모의 복합지구를 지정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정 지역에만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한 단지. 지난달 전용 108제곱미터가 19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목동의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 단지에선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매물이 17억 2,900만 원에 팔렸는데요. 2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과 압구정동, 여의도동, 성수동 등 지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수요 쏠림 지역 중심이고요. 또는 최근 들어서 기준주택 쪽에서의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재건축 쪽도 지금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의 활성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노도강 지역은 공사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재값도 너무 오르고 이러면서 자기 분담금이 한 3억이던 게 거의 6억, 5, 6억으로 거의 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건축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 재건축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심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만 투자가 되지 오르지 않는 데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하게 갈 수밖에 없고 노도강이나 그런 쪽으로는 요즘 안 가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여의도나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것들은 한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전망으로 최근 상승 거래가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경기도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63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108만 원 정도인데요. 지난 3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89만 원으로 한 달간 18만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10.2% 상승한 수치입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은 분양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ven't we made it, my love? Oh, honey, look how we made it this far.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매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들의 소개로 선남선녀들이 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심지어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만혼과 비혼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세종시가 지난 11일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총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코로나19와 불황의 여파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326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팀 레크레이션과 첫인상 투표, 대화 시간 등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그 효과를 거뒀나 봅니다. 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기획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어려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많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주 나리농원은 전국 최대 천일홍 군락지로 알려져 있어 해마다 가을이면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인데요. 올해는 봄에도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보리밭이 조성돼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양주 나리농원이 푸른빛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황금 유연보리는 싱그러움을 한껏 드러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천일홍과 핑크뮬리 등 분홍빛으로 가득했던 양주 나리농원 일대에 푸르른 보리밭이 생겼습니다. 여기 몇 년 전서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다녔었어. 근데 이제 올해 오니까 이거 보리를 많이 심었네. 작년만 해도 저쪽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많네. 봄 느낌도 나고 그냥 마음이 탁 트여가지고 좋아. 봄내음 물씬 나는 보리밭은 올해 처음 조성됐습니다.
양주시가 가을만이 아닌 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나리농원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이곳 나리농원에는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의 보리밭이 조성돼 있는데요. 황금 유연보리와 지난해 가을에 심은 청보리, 그리고 올봄에 심은 청보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보리밭 사이를 거닐며 강아지와 산책을 즐깁니다. 포랑이 좋죠, 좋기는. 뭐 냄새도 좋고 파란 냄새 나니까 산책하는 데는 아주 딱인데요. 나리농원 보리밭은 이달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올가을에 열릴 천일홍 축제 등을 대비해 이달 말부터는 가을꽃 심기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날 좋은 5월, 양주 나리농원으로 봄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 5년차를 맞은 부천시가 상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천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생활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술장터인 도시사파리 예술시장은 17일 부천시청 광장, 24일 부천 옥길동, 다음 달 14일 원미구 구지공원에서 열리는데요. 도시사파리 예술시장은 지난해 16,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2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부천 지역 시각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부천 아트페어는 오는 8월 6일부터 엿새간 부천 아트벙커 B3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와 지난 2022년 인천 부평구와 협력해 진행한 부천 아트페어는 예술인 50명이 참여해 57점의 작품이 판매됐고 전체 유통금액은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의 임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17일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새로 구성된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범죄 예방과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과 사무감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천시가 정책 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3.3%대 올해 최저 대출금리로 전체 3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28억 원을 출연해 청년 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특례 보증을 동시 접수할 예정인데요. 특히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안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상담과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때까지이며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한 자동차를 인터넷에 공모해 체납세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차량의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변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압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천 지역에서 적발된 고액 체납자 소유 고급 차량이나 폐업 법인 대포차 등 압류 자동차는 모두 497대였습니다. 부천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확인한 결과 고액의 지방세와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고가와 수입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2세대의 차를 소유한 체납자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 농기원은 올해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